자, 세운에서 운의 해석. 그 대운하고 우리 그 해석할 때 제일 많이 헷갈리죠. 어찌됐든 세운은 사건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사건 중심. 사건 중심인데 우리가 그 하다 보면은 대운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항상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요 사건이 결국 뭘 만드느냐 하면 그 대운에서 나오는 우리 그 운세 해석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운동성이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연운에서 우리가 식신운이 들어왔다. 그럼 뭘 넓혔다. 넓혔는데 대운이 뭐 편인운이다. 묶이려고 사는 거예요. 묶이려고. 이해되죠?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해석을 갖다 어째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그 결국 어떤 시간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적으로. 우리가 일진을 보는 방법도 실제로 연, 월, 일, 시, 요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연, 월, 일시가 돼 있으면 뒤에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이게 뭐예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날이 바뀌고, 그죠? 날이 바뀌고 나서 요 놈이 계속 돌면 요 놈이 바뀌고. 궁극은 뭘 위하여 가느냐? 궁극은 이게 갑자년 같으면 을축년을 향하여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어떤 우리가 그 디지털한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거와 똑같이 개념을 잡으면 되니까 어떤 그 세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대운하고 뭐가 의미가 안 맞다 해도 그렇게 뜰 필요 없고, 예. 실제로 연운 물론 감동이나 이런 것은 연운에서 많이 오지만 대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예, 연운이 보여요. 이때,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편인 대운인데 예를 들어 상관년이 와서 회사를 그만뒀다. 망하려고 그만뒀다. 개념은 딱 그래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육친적 의미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건데, 자, 그 비경운에서, 가면 그죠. 보통, 돈거래. 이 비견을 갖다가 뒤에 그 팔자 해석할 때, 독립성 인자로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독립성 인자. 팔자 내에서 어느 정도 약간 신약이라든지 명조 자체가 이거 딱 봐가지고 편재성을 보고 있다. 록이 뜨면 열의 여덟은 이렇게 독립성으로 팍 가서 뭐 자기 사업 한다느니 하고 좀 신약한 명조들도 록이 오면 해볼까 물어는 보러 오거든요, 꼭. 그 다음에, 배우자 걱정, 그죠? 결국 비견급제는 그 재성을 깨트리는데 가장 큰 운동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신자. 김배신쌤은 벌써 가고 없어요. 그 다음에 급제. 그죠? 요 형태가 가장 심하죠. 재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성에 대한, 재파에 대한 작용력이 가장 강한데, 이제 사람들 오늘도 이제 12운석 넘어가겠지만은, 을정신계에서, 을정신계, 이렇게 음간들은, 그죠? 관대지에서 무조건 양인작용이 많이 일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진에서, 그죠? 정은 미에서, 신은 술에서, 개는 축에서, 여기서 오히려 급제작용, 재파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건 이따 12운상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그걸 그래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물으러 온 사람이 갑일주인데, 갑진 일주가 물으러 왔거든요. 근데 묘대운에, 뭐냐면, 묘년, 진년, 요렇게 딱 연도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 딱 보고는, 요래 얘기를 했죠, 이제. 요때 좋은 거 다 뺏기라 했는데, 왕창 다 뺏겼느냐라니까. 쫄딱 망했다. 근데, 대운도 이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죠? 묘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갖추는데 여기서 가장 그 피해성이 극렬하게 제일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12운석 하면서 이제 그 원리는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요 작용력이 가장 크게 위에 거에 이제 작용력이 크게 일어난다 보면 되고 급제연에 제일 좋은 그 현상 있죠. 그게 제가 보니까는 이 시집 장가 가는 게 제일 좋대요. 이렇게 시집 장가 가는 거. 왜 그러냐면 번개 결혼 아시죠? 번개 결혼. 예. 번개 결혼. 만난 지 2-3달 만에 그냥 빼앗기듯이 갚는 거래요. 이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흉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독특한 예로 좋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좋은이 아니고 그렇게 상도 위라 거의 그 작용력이 조금 더 강하다 보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식신 의식주 전택의 확장. 전택의 확장. 그러니까 이게 귀신, 용신, 희신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식신운에는 늙힐 일이라 그냥 빚을 져도 늙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늙히는 작용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가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늘어난다. 그죠? 펼쳐낸다. 벌린다. 이런 게 더 강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건적 개념으로 그것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 확장, 수하인, 늘어남. 이게 다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요런 거에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늙게다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운 같으면 차라리 그 안에다 짐승을 더 기르든가 내가 먹이고 키울 거 있잖아요. 그걸 더 해놓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죠. 갑자기 이렇게 늙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먹여 키울 것들을 일부러 갖다 놓고 키워버리는 거래요. 그래갖고, 뒤에 방생해버리든지 그래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관성은 조금 의미가, 그죠? 조금 강하게 일어나죠. 소모지출이 강하게 일어난다. 내 마음대로, 그죠? 상관은 결국 내 마음대로라는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니까. 그렇고, 팔자 내에 상관이 있으면서, 그렇게 상관운이 이렇게 같이 딱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직장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던, 이렇게 자기 차에다가 오디오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바꾸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 확장. 그 다음에 시비, 불법. 근데 이제 상관 같은 게 이렇게 와도 원래 그릇이 정인격 같은 이렇게 글자 자체가 팔자의 모양이 정인격에 가까우면 실제로 그렇게 또 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할 듯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그릇 중심이라는 거죠. 팔자를 볼 때는. 그 다음에 편재. 활동성 확장. 그죠? 그 다음에 시장 개척. 큰돈 융통. 그 다음에, 투기 행위.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면 되고. 투기적 행위, 가담할 일들 자꾸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해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놓고도 또 이 써보면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막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원래는 그릇 안에 이제 그런 유동성, 이제 이렇게 팔자가 고구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원래 팔자 내에서 관찰을 해놓고 하지만,
누구나 봄이 오면, 여름이 오면, 오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믿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반응이 빠르냐, 반응이 느리냐, 크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놔놓고 안 맞다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래요. 실제로는 그런 운동성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해석에서 편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알아요. 이 팔자는 여기에 반응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는 자꾸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 생활, 감투 변화, 그 다음에 승진, 그 다음에 여자는 결혼 기회, 시가를 만났다. 결혼 기회. 그 다음에 정관, 평관. 평관 같은 경우에는 시달림. 이제 한 해에서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요때 뭐가 잘 일어나냐면 대민 업무나 뭐 이런 거 있죠. 대민 업무. 자리 이동을 할 때 딱 보면 남들이 가기 싫은 자리 이런 데 있잖아요. 잡다한 일 많은 곳. 부서 이런 게 잡다한 일 또는 부서 요런 데 해가지고 자꾸 움직여진다는 거죠. 팔자에 비경급제 많으니까 진짜 딱 동료 많은 대로, 예, 직장 동료가 많거나 경쟁 상대가 많은 대로 꼭 그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낙상,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으로 봅니다. 세균성 질환.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는 이제 급성 질환, 마비성 질환 이런 거 있죠. 질환, 마비성 질환. 그 다음에 정관에서는 조직 생활의 감투, 발전, 생활, 감투, 발전. 그 다음에 새로운 새 명함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을 한다.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한 번씩 다 적어봅니까? 이렇게 팔자 보면서 에이, 아는 건데 이러면서 또 해놓고 팔자 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이게 입에 안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입에 붙여놓고 적어주면 맞다니까요. 정관, 그 다음에 편인, 인고의 신통력. 결국 편인들이 보면 보통 식신입고하는 자리에 많이 있거든요. 식신입고의 자리에 많이 있어서 활동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주는 모양인데, 인고의 신통력, 기술학문, 통한 재물취득, 그 다음에 문서재산,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편인에 일어날 수 있는 건 결국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인, 직장인은 진급 발전, 그 다음에 문서 취득, 그 다음에 학문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면서 무슨 비술 없나 이렇게 막 따지지 말고 해. 이걸 자꾸 연습해서 적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안 맞는데, 이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요거는 안 했고, 요거는 했느냐. 뒤에 그걸 구분을 하게 돼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 연습하는 게 뭐 이상한 비술 같은 거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연운의 사건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올해가 축년이 이렇게 나면은, 우리가 축년 중에서 인달, 묘달, 진달, 사달, 유달, 임어진 사오미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우리가 한 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건 중심은 주로 여기서 일어난다 보면 돼요. 축년은 사, 그죠? 유, 축. 이렇게 일어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전. 그러니까 사건이 동하게 되는 것은 해묘미에서 일어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뭐 애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에서,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죠? 현상은 여기서 일어나고 상황은 앞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년에 저번주에 중요한 거 해줬잖아요. 축년에 누가 이사를 가고 누가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 해나 묘가 있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언제? 사유축 달에 변동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징조가 보이느냐, 묘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단계로서 어떤 그 운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봐버리면, 우리가 사건적인 면을 들어보면, 대충 이때 일 났으면 이때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주기가 있거든요, 주기가. 그 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신살 원래 그거 해야 되는데, 박일우 쌤 책 가지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면 운이 열린다 하는 거, 혹시 책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본 모양이네. 처음 설명하실 때, 예. 사건 중심에서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대운의 식신이, 예. 대운의 식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 이게 아니고, 이제, 연운에서 식신운이 왔는데, 대운은 편인운이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뒷날에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사건 중심으로서 보고, 대운이 일종의 뭐냐면 그 그릇이 가고 있는, 그 팔자가 가고 있는 하나의 큰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연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책이 없거든요. 그냥 뭐 무슨 대운에 발복하였고, 무슨 대운에 뭐 하였건데, 그 대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의 운세를 갖다가 보면, 연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인물적이거나 사건적인 개념으로서 본다면, 거의 대운에서 우리가 길흉을 따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좋게 매듭이 되는 거다, 안 좋게 매듭이 되는 거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 축운을 내 해석을 못 하겠다. 축운을 해석을 못 한다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냐? 그 다음 해 운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해 운이 내가 볼 때 좋은 운이다. 그렇게 보면 요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좋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전부 치중해버린다는 거죠. 올해 뭐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막 갑자기 고민에 빠진대. 다음 해에 식신이, 그러니까 요걸 만들기 위한 운동성으로 간다. 그래서 목생화가 아니고, 목생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축생인하고, 축은 인을 놓고, 인생 묘하고, 책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적혀 있죠. 그죠? 근데 궁극은 뭐냐면, 축이 운동한 것은 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굳이 강조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매몰돼 버린다는 거예요. 질문에 당황해서 축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래. 근데 다음을 보면 되고,
축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묘년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왜? 음운동이 안 좋았다면, 사회축 운동이 안 좋았다면 해면위에 좋아지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다. 그쵸? 맞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달운도, 그죠? 달운도 우리가 이제 크게 해석해서는 많이 넣지는 않는데, 그래도 의미는 둬야 되니까, 그지? 월의 해석, 달의 해석. 보통 요것도 사건적인 중심으로 봐갖고, 요때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그 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성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통 형제, 동기, 그죠? 그 다음에, 친구, 뭐, 이런 것들에, 와 관련된 일을 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상동, 이것도 상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활동성 강화, 그 다음에, 수화인, 늘어나. 보통 이런 사건적인 면으로 보면 되니까, 여기는 상동, 그 다음에 구설, 잡음이 따른다. 그 다음에 편제는 시달림, 바쁨. 이제 원래 우리가 육신적인 면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배우지만은 뒤에 이제 우리가 할 때 12신살도 쓰고 천간도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러서 하다 보면은 그 내용적인 면이 압축이 더 많이 되죠. 시달림, 바쁨. 그 다음에 정제도, 상도. 그 다음에 평관은 낙상, 사고. 그 다음에 정관은 명예사. 그래서 달적인 면은 크게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편임, 건강 침체. 그 다음에 문서 관련, 활동성 침체. 그 다음에 정인, 편인보다 좀 약한 작용.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손님이 하나 왔을 때, 육친적으로 이거니까 이렇게 적고 딱 하면 어느 날 진짜 딱 습관화 딱 되면 그게 진짜 느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비법 이런 거 배우러 다니지 마세요. 비법 그런 거 원래 없습니다. 말마다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꼬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봤어도. 선생님, 정관 뭐라고 쓰셨어요? 아, 정관예. 명예사. 예. 글자 안 예쁘지, 아직. 예. 명예에 관한 일이죠, 예. 그 달에서 일어나는 거, 어차피 그 육친적 의미를 그대로 쓴 거니까. 예.